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매매 시그널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미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국의 1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밤에 좀 맘졸이면서 지켜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0.5%가량 상승하는 흐름, 다우와 S&P는 소폭 하락하는 흐름으로 미 증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그렇게 큰 변동을 받아들인 거는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1월 CPI 어떻게 소화해낼지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은 외인 매수세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장 미국 CPI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금 예상 출발 상황 보고 계십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4%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7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0.3% 상승 출발하면서 780선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미국 시장 분위기를 좀 이어받아서 상승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라이콤인데요. 어제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상한가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9.88% 상승하면서 3,13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라이콤 같은 경우는 1999년에 광통신기기 부품 제조업체로서 출발을 했는데 스펙 합병 상장 첫날 그리고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역시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MK전자인데요.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고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오늘은 0.5% 정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6,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성능이 뒷받침되는 부분에서 MK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발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특허권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무사히 좀 안착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여전히 0.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윈팩인데요. 윈팩 앞서 본 MK전자보다 좀 더 강한 흐름 예상이 되고 있고 상승폭 말씀드리는 순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5%가량이었는데 지금 7.49% 상승 흐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900원대까지도 오르면서 출발을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윈팩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정부에서 일명 K칩스법을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역시 그와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냈던 윈팩 7.83% 상승 출발한 1,9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 좀 크게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칩스법의 연장선상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20.66%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제주 반도체입니다.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140원 출발 예상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K칩스법과 관련해서 어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 출발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회사 관계자가 우리는 K칩스과 그렇게까지 크게 관련은 없을 걸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어제 강하게 받았던 상승 탄력, 오늘은 보합 출발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AD칩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어제 20.63%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오히려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6% 낮게 출발하면서 535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K칩스법과 관련해서 어제 상승 탄력을 받아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 좀 반납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T3인데요. 자, T3 전일 23.99%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0.61%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2,4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T3 같은 경우는 글로벌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 콘텐츠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한빛소프트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신작인 소울타이드가 상반기에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인데요. 이 종목도 전일 20%가 넘는 상승폭 좀 받아냈던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시장 영업을 주력으로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어제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1.78% 낮게 출발하면서 3,04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요. 디바이스 ENG입니다. 자, 이 종목 2.2%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9,060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사 OLED 투자 논의 확대와 관련해서 어제 9.71%가량 상승 탄력을 받아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추가로 2.2%가량 상승 흐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테마 보시죠. 지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불러온 7년의 보톡스 전쟁의 여파가 제테마에까지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내는가 했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22% 낮게 출발하면서 225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QRT 보시죠.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시험 분석 기업이다라는 소식에 전일 7.67% 상승 탄력을 받아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추가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59% 상승하면서 13,69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액트로도 보시죠. 액트로 전일 6.18% 상승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전일 상승 탄력을 좀 받아냈는데 오늘은 그에 비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700원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네오위즈 보시죠. 네오위즈 지난해 영업이익 226억, 또 올해 신작 9종이나 출시한다라는 전망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소폭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22% 높게 출발하면서 46,500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LNF 보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승 탄력을 좀 꾸준히 받아내던 종목이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와 공급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 높게 출발하면서 25만 1,000원으로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LG전자 보시죠. LG전자 어제 5.69% 상승이 나왔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그리고 특히나 전장 부분이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전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LG전자였는데요. 오늘 0.18% 상승폭을 좀 늘려갑니다. 0.26% 상승 출발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11만 3,600원에서 오늘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메이드맥스 보시죠. 위메이드 그룹주들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도 5.5% 상승으로 어제 시장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3.7% 추가적으로 더 높게 뛰어오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4,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위믹스의 원화 거래소 재상장 추진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위메이드 맥스
오늘도 좋은 흐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블 M&B 이 종목 보시죠. 사실 전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26.79% 낙폭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오늘은 오히려 이 낙폭에 대한 좀 부분들을 만회하는 모습들 4.06% 상승하면서 1,897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어소프트 보시죠. 오아시스 상장 철회에 대한 소식이 충격을 좀 미쳤던 어제였는데 오늘은 0.74%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9,5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매매 시그널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하반 시황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 증시가 CPI가 소폭 좀 더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도 크게 가져가지 않았던 간밤 미증시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일단은 좋은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 상승 출발하면서 2,4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38% 상승하면서 782포인트 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시황도 역시 이분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빠르게 개장 시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0.32%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가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 네이버도 좀 좋지 않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성우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CPI 7개월 연속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물가 둔화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그런 점이 그런 점이 약간은 좀 걸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경제 심리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이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산업생산, 소매 판매 같은 이 실물 경제 지표도 많이 좀 남았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어떤 제동을 걸 만한 이벤트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최근 어떤 이벤트 어떤 매크로 지표나 그런 부분보다도 이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장 초반에는 그나마 좀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0.79%, LG에너솔루션 1.7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0.6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LG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상승폭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 좀 장 초반에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의 하락이 좀 눈에 띄네요. 좀 3.34%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정유업체들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시각이 그렇게 좋진 않죠. 우선 작년에 고유가를 기록하면서 실적도 그렇지만 역대급 실적 기록했던 게 바로 이제 정유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사업 이 정유업체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이 정유업체들이 새로운 신재생이나 이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당연히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서 정유업체들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국제 정서나 우리 여러 가지 뭐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좋다라고 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다른 어떤 수남의 장세에서 많이 좀 배제돼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위부터 이제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제가 본다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장이 이 시작될수록 어떤 장 초반에 상승폭을 좀 반납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1위부터 지금 뭐 100위까지 한번 좀 볼까요?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네요. 그나마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1.31%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어제 메탄올 추진 어떤 컨척에 대한 부분에 수주가 있었죠. 뭐 규모가 굉장히 컸죠. 1조 1,100억까지 좀 된 상황이었는데 참 오늘 뭐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수급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면 상승폭이 좀 컸을 텐데 한국조선해양 오늘 좀 아쉬운 시기에 어떤 그 수주가 좀 나오지 않았나. 뭐 주가장 측면에서 하지만 뭐 금액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이나 내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2.2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첫 수주를 이번 주에 얘기했죠.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 2월 달에는 좀 좋게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살펴봤을 때 일단은 상승 출발은 했으나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 돋보인다. 나아가서 상승폭을 좀 반납할 가능성까지도 엿보이는 시장 장세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가량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0.04% 상승으로 상승폭 좀 반납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성호 차장님께 또 코스닥 시황도 여쭤봐야 될 텐데 그래도 코스닥은 0.5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 에코프로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6%가량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3% 역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LNF도 2.85% 오늘 코스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 좋네요. 네, 역시 이 코스닥 업체들의 어떤 순환매나 어떤 종목별 모멘텀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 코스피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비엠이 3.27%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코스닥 기업들이 지수가 우선 버티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버틴다는 것보다는 상승 추세가 계속될 확률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지금 뭐 2차 전지 업체들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은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강하게 유동성이 좀 물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 모멘텀이 어떤 실적으로 연결되는 타당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올 들어 5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했죠.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닥 어떤 이 1등 코스닥 시가총 1등을 자리를 거의 굳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신공장 쪽에서 가동이 본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익성 개선까지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부진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거의 오름폭은 없었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내용도 괜찮죠. 뭐 신공장 가동이 어떤 실적 개선 이어진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실적으로만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또 그 시기가 빨라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그 에코프로 BM이 하이니케 양극재를 이 채택한 그 전기차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BMW도 그렇고 이 포드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외 여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NF가 지금 3.05%, 그리고 에코프로가 5.4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JYP 엔터가 지금 4.0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그나마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시황까지 빠르게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일제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상승 흐름 이어왔던 에코프로 BM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성욱 차장님께서는 이 부분 우리가 신고가 패턴으로 흘러가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업종별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금속 광물이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금융이 4% 넘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비금속 광문 업체들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은 제가 보면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이죠. 2차 전지입니다. 결론을 봤을 때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1.97%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좀 이끌고 있고 그리고 시멘트 기업들이죠. 한일 현대 시멘트가 지금 1.13% 그리고 한일 시멘트가 지금 0.44%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시멘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격이 좀 오르는 추세를 좀 가고 있죠. 이 올해 초부터 이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서 또 이제 환경 규제까지 좀 강화됐던 모습을 나와준 상태에서 이 시멘트 기업들에 대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멘트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관련 투자나 어떤 비용 상승을 봤을 때 시멘트 기업들도 올려야 어떻게 마진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멘트 기업들 좀 약간 주목은 안 받았지만 이렇게 좀 가격 인상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역시 뭐 철강 쪽 역시 뭐 동일제강 지금 10.22%, 문배철강이 지금 1.7%, 만호제강이 1.6%, 세아제강, 동국제강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하락폭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업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약간의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료 업종도 지금은 좋지는 않고요. 약간의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도 약간 소비 중심으로의 주가에 대한 그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나오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봤을 때는 이제 금융업종이 오랜만에 중소형 그 금융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베스트먼트 기업들이 괜찮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SB 인베스트먼트가 16.4%, DSC 인베스트먼트가 6.79%, 미래에셋투자가 4.22%, 그리고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3.5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 전기전자 이 부품주도 괜찮네요. 근데 여기 안에 지금 에코프로 BM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시장을 좀 받치는 거. 유니온 커뮤니티가 2.77%, A프로가 1.97%, 삼진 1.87%, 우리기술 1.8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IT 부품주들도 괜찮습니다. SATNG가 지금 12.88%, 미래나우텍이 3.44%, 이 BH가 3.3%, LNF가 3.05%,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2.93%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 영향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업종별 현황까지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이성욱 차장님 오늘도 시장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0.28%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3%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조금 둔화된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라이브 매매 시그널은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FA님 또 뵙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우리 시장 시작을 한 상황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좀 분위기가 엇갈리게 흘러가고 있어요. 개장 시황 먼저 빠르게 짚어볼까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어제 CPI 때문에 안 좋을 것이었다면 애당초 개파락이 나왔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장 초반에 코스피는 약간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CPI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 CPI의 발표 전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결과가 나왔어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상회했다 또는 하회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해소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제 있었던 CPI 지수의 발표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저 다른 변수들에 따라서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입니다. 지금 14분 지났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약세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되겠죠. 흐름이 지금 아쉽습니다. 사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매우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내심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지금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던졌기 때문에 이후로 계속해서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략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면서 시장은 턴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사실상 빨간불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긴 하나 코스피 지수 자체가 2,400 그리고 2,500 이 사이 큰 변동성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시장이 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두고 저는 올라갈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차 전지입니다. 참 지난주부터 2차 전지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중에 에코프로 하지만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할 것을 권해드렸는데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이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마음은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도 경신을 했잖아요. 반면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과 LNF가 신고가 경신을 하는 그 목전이나 그걸 소폭 상회하는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분명 어느 시점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모두 거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은 조금 놔두세요.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마음고생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LNF 같은 경우 제가 목표 가격으로 36만 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분명히 갈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은 관망만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살짝 보게 되면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밀리니까 대다수 안 좋습니다. 그나마 철강, 금속 이라고 하는 섹터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뿐이고요. 그 외에는 오늘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말 그대로 철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어느 순간에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철들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저는 매우 밝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하게 포스코 그룹뿐만이 아니라 현대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가 그런 기업들도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철강 금속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 일단은 오늘 지금 혼조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폭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너무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에서 철강 금속 업종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어요. 자, 앞서서 이청원 FA님과 함께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신규 상장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센즈랩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지금 24%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상한가도 한번 터치를 했었죠. 자, 이 종목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네. 공모주, 공모 가격 대비 안 오르는 기업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분명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공모주 자체가 그냥 다 올라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유를 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규 상장 종목들 지금 흐름 자체가 다 좋다는 것.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최근에 이슈가 붙었고 테마가 강한 기업들은 분명 더 오름이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센즈랩 지금 힘이 엄청 강합니다. 25%인데 어떻게든 상한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왠지 상한가에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 상한가에 간다. 그러면 내일도 좋을 겁니다. 이유는 상한가가 3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장이 24시간 열린다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즈랩 지금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베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모 가격이 1,500원이었네요. 이미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4배, 5배까지도 오르는 거 감안한다면 이대로 끝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신규 상장주 이야기를 해봤던 만큼 오늘 크게 움직이고 있는 센즈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FA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JYP 엔터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SM, 하이브 관련된 인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이브와 SM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말 그대로 이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가지게 되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모르게 방송사에 대한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갑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JYP나 YG와 같은 경쟁사가 되겠죠. 경쟁사의 자리를 조금씩 비워오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JYP 엔터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지금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덩치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마치 반도체와 다르지 않은 거죠.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되든 비메모리가 되든 어느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우리도 확보하기 위해서 R&D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는 인수를 해버리는 경향이 이제는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JYP 엔터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조금 더 JYP 엔터보다 뛰어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수를 하고 그걸 토대로 파이를 키워서 시장 지배율과 함께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하이브와 SM 이건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 회사의 인수 합병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적지 않게 하고 있어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 SM과 다릅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한 것은 결국에는 하이브는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데 SM 우리나라에서 정말 높아요. 76%가 넘어갑니다. 이제는 국외, 국내 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JYP는 해외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더 창출하거나 해외 시장에서 음원이나 음반 매출 여기에 따른 추가 수익 그리고 광고나 방송, 공연, 출연 등 콘서트까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저는 분명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결코 끝이 아닐 겁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더라도 수급 같은 경우 종목별 투자자 살펴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빠지긴 합니다만 최근 1개월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수합니다. 이런 기업이 주가는 지금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주가 상승으로 나올 만한 시점, 좋은 이슈나 테마를 토대로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한 번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JYP 엔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이청원 FA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주시는 분이죠. KB증권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CPI 발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 체크하면서 시장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 1월 CPI 결과 좀 높게 나왔지만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듯이 극복해 나가면서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과 시장에 좀 줄다리기를 했던 1차전은 무승부로 결론이 났다라고 보여지고 본 승부는 3월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월 CPI 결과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동시에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쉽게 후퇴시키지는 못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한 인식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불러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산출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전망이 극적으로 좀 바뀌는 지점, 이게 좀 3월에 변곡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은 종목 장세 성격 계속 좀 흐름은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형주는 이제 좀 기관 조정의 성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패드워치상으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나 표준금리 상단 레벨의 컨센서스가 5월 FOMC나 5.25%였는데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이게 이제 6월로 미뤄졌고요. 그다음에 5.5%까지 레벨업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 일단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시장이 소화하느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PI가 현재 우리 시장 흐름도 어느 정도는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SM 인수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카카오 엔터 쪽에서 웹툰 계열사인 카카오 피코마를 합병을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도 이제 플랜 B를 가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뉴스에 SM 인수 관련돼서 상승했던 종목들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웹툰 관련주들 DNC 미디어나 미스터블루 대원미디어 같은 종목들은 다시금 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SM 인수권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DNC 미디어와 대원 미디어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수급적으로 좀 특징의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저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쪽 좀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수급에도 또 유입이 됐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들어왔습니다. OLED 소재주가 덕산 네오룩스, PNH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세 종목이 바스켓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을 기관 쪽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좀 먼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 보시면 1월 이후에 강한 종목 장세 속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바닥에서부터 40에서 50%씩 상승을 했어요. 이 와중에 이 순환매에서 소외됐던 섹터가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중에서도 다 소외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OLED 쪽은 차별화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애플의 아이패드 적용이 2024년도 3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OLED 패널 스펙이 점점 그 고객사 쪽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요 패널 공급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2024년 탑재 목표로 양산 준비 중인 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수혜주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 경영진 간담회에서 언급한 코멘트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제적 투자를 강조를 했습니다. 패널 메이커 입장에서는 선제적 투자에 대한 결정은 세트 메이커의 확실한 니즈가 있을 때만 단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세트 메이커의 차세대 패널 니즈가 명확한 상황에서 수혜주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삼성의 8.7세대 투자 시 같은 경우는 장비 투자 규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재에 비해서 수혜가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은 압축해서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당 면적이 스마트폰 대비해서 패드나 노트북의 경우에는 평균 5배가 넓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한다면 유기재료 쪽이나 필름 기업에 대한 접근이 유효해 보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일단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조정을 일단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우선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판단이고요. 현재 애플이 요구하는 스펙이 소재를 한 번만 들어가는 원스택보다는 투스택 탠덤 쪽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소재 같은 경우는 기존 스마트폰 대비 2배가 들어갑니다. 실적 측면 같은 경우도 상저하고의 기조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섹터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건설기계 섹터가 좀 움직임이 좀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수치가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가 부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1위 업체인 굴삭기 기업 삼일중공업이 10%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굴삭기 관련주도 연이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대창, 단조, 진성 TEC 같은 기업들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중 진성 TEC가 엊그저께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죠. 또 추가적으로는 대창, 단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12월 이후에 2달 동안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투자의 시대에 관련된 종목 쪽에서 AI나 로봇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주요 고객사인 캐터필러의 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또 하회한 영향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 시의 글로벌 굴삭기 업체들의 수혜, 그다음에 올해 중국과 인도,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고요. 고객사인 고마츠나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 보이고 있습니다. 대창단조도 올해 2분기, 3분기 성수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회복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대창단조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이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자, 대창단조는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슈를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AI도 있고 또 새롭게 나타난 부분들은 조선기자재도 최근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수혜를
다들 회사라고 이제 기업들의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5.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IT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수급으로는 이스페타시스가 어제도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300억 중반 수준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익의 체력인데 현재 시총 5천억 안 되는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볼 땐 퍼가 제일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GPT 수요가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투자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수혜주가 엔비디아인데 동사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꿀향으로 서버용 MLB 고다층 기판의 PCB 기판을 납품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혜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이제 조선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는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엔진 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STX 중공업이나 HST 엔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좀 M&A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STX 중공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사모펀드인데 HST 엔진은 인화전공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각각을 함께 인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각각을 인수를 하면 또 둘의 또 불리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이거는 두 종목 모두로 기관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시장을 뜨겁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메디톡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웅제약과의 국내 민사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죠. 균주 관련 제조기술에서의 국내 주도권은 메디톡스가 가져가고 일회성으로 소송비 환급,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송 전인 영업이익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7년, 18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동사가 거의 900억대였기 때문에 실적이 정상화된다면 현재 시총인 1조 2,500억은 제가 볼 때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상장되어 있는 휴젤과 거의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캐파 확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정상화를 기대 시에는 2조까지도 상단을 좀 열어두고 계속 지켜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기 주가가 과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일부 해소가 된다면 안정이 된 다음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신한금수의 애널리스트 분께서 커버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퇴사하면서 지금 커버 리포트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정상화를 기대한다면 아마도 커버한 애널리스트 나타날 것 같고 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4분기 실적 나오고 계속해서 콩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NF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서 콩콜에서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쪽을 이제 시장과 소통을 잘 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향으로 매출이 70% 이상 나오고 있는 명신산업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작년 초 매출의 10%까지 치솟았던 물류 비용이 안정화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OP 마진이 개선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매출 증가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속속하게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두 종목 정도 더 한번 이제 수급에서 체크를 해봐드리면 로봇주인데 히든 로봇주라고 소개를 드렸던 제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반도체 장비, 세정 장비 하는 기업인데요. 제우스는 사실 이제 세정 장비 이외에도 로봇주가 부각되면서 로봇 사업 쪽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렇다는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경에서 뉴스가 좀 나왔고요.
무인 카페 로봇 공급한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화장품 쪽으로도 수주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뉴스였어요. 뭐 비슷한 회사인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100억인데 시총이 2,300억이거든요. 작년에 제우스 연매출이 5천억이에요. 근데 현재 시총 3,100원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제가 볼 때는 그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화장품 공장에 로봇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제가 볼 땐 이게 작은 회사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해진다면 시장이 좀 더 동사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우스의 로봇 사업 매출 추이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로봇의 모델도 계속해서 3가지 모델 이어서 다양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로봇주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또 여러 종목들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도 유영화 과장님께 수급 중심으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